안녕하세요. 김재열과 함께하는 인천여행 스케치. 오늘은 세계에서도 두 번째로 길다는 방주제, 시와 방주제에 서 있습니다. 좌측에는 송도 국제도시도 보이고 시원한 바닷길을 따라 오늘의 목적지가 어딘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화백 김재열과 함께 영혼이 충만한 섬, 영흥도로 달콤한 휴식을 떠나볼 건데요. 자연과 더불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삶의 여유와 마음의 넉넉함을 느껴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지쳤을 때 잠시 쉬어가기에 참 괜찮은 그곳 영흥도. 보석처럼 흩어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영흥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옹진군에서 백령도 다음으로 크다는 영흥도는 과거에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로 1시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었는데요. 2001년 영흥대교가 선제대교와 연결되면서 이젠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친근한 섬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며 설치된 가로등의 긴 행렬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선제도를 벗어나면 길은 곧 영흥대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영흥도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요. 고려가 멸망하자 왕족의 후예인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왔고요. 그들은 섬 중앙에 자리한 국사봉에 올라 멀리 개경을 바라보며 고려가 다시 흥할 것을 간절히 기원했고, 그때부터 이 섬은 영흥도라고 불렸다 합니다. 대교 아래의 진두 선착장은 초보 낚시꾼들의 발걸음이 잦은데요. 요즘엔 어선과 낚싯배 선착장이 되어버렸지만 인천대교가 완공되기 전에는 인천이나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을 떠난 여객선의 손님을 내려주던 곳으로 더욱 유명했다고 합니다. 옛 포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영흥대교 준공으로 연륙돼 섬 아닌 섬이 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바다를 가로지르며 웅장하게 펼쳐진 다리는 마치 한 폭의 걸착 같았습니다. 육지로 또 다리를 건너서 오니까 40-5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영흥대교 밑에 이렇게 물도 맑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또 한가로이 서 있는 낚시배들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영흥대교를 배경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갑니다. 고요한 바닷가에서 들리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화백 김재열. 영흥도와 선제도를 잇는 다리, 영흥대교가 배경이 된 바다 풍광을 화폭에 옮겨냅니다. 수평선 너머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물과 어우러져 무트로 길게 뻗은 다리, 그리고 고즈넉한 주변 풍경까지 넉넉하게 도화지에 담아냈는데요. 그림처럼 아름다운 천의 절경을 보고 있으니 마치 그간의 고단함을 충분히 보상해 줄 것 같은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제철 맞은 해산물이 활기찬 생명력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화백 김재열도 바다 별미를 구경하느라 여념없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싱싱하네요, 아주. 가을 바다의 보물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아주머니 요새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뭘 잘 좋아하세요? 요즘은 이제 가을 입구로 접어들다 보니까 네. 전어, 가을하면 전어, 전어, 또 가을 꽃게, 쑥게, 꽃게, 숙게, 그리고 이제 산새우, 참새우, 살아있는 새우, 아 산새우. 오돌오돌 씹히면 그렇군요. 오돌오돌 하는 소리 나서 아 그래요? 오돌이라고 그러죠. 전어는 조금 일리지 않나요 아직도? 요즘 기후가 이상하다 보니까요.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어요. 원래. 아 전어가 그리고 추석이 빨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요? 계절을 타니까. 그렇군요. 전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전어도 전어. 그래요. 전어도 보고 우리 저기 아주머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네. 저 장사를 잘하시겠어요 아주. 흔히들 진정한 여행의 기쁨은 먹는 즐거움이 더해질 때 완성된다고 하지만 화백 김재열은 그림을 그릴 때 허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만한 진수성찬이라면 숟가락을 먼저 들 법도 한데 숟가락을 손에 쥐기는커녕 음식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화백 김재열에게는 분명 이 시간 또한 여행의 연장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매력은 누구나 다르게 발견하는 거니까요. 가을철 별미로 가득 채워진 푸짐한 상차림을 마치 그대로 도화지에 옮겨낸 것 같은데요. 화폭에 담긴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을 보니 맛 또한 기대됩니다. 제가 이 앞에 음식을 놓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데 습관처럼 이렇게 오늘 제가 주 메뉴로 시킨 전어회, 그 다음에 전어 구이, 그 다음에 새우 이 구이를 시켰어요. 굉장히 푸짐한 상인데 이 진도항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지 몰랐고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영흥대교 밑에 그 푸른 물과 맑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가 걸음걸이도 걸었는데 그 아주 어촌이 참 재미가 있고 어시장에 이렇게 먹을거리도 많아서 푸짐한 메뉴를 만들어 놓고 또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전어 구이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랍니다. 냄새가 굉장히 뭐 심리밖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하구이까지 한입 베어 물어보는데요. 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맛있죠?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조금만 눈을 돌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멀지 않은 거리에 이와 같은 풍성한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 또 즐길거리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와서 이렇게 즐기시면서 좀 여가를 같이 함께 보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사실 영흥도는 서해안의 숱한 섬들과 다르지 않아 크게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요. 영흥대교 건설과 더불어 국내 최대 석탄 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가 설립되면서 관광 명소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사업 120여 년의 발달사를 간직한 곳 영흥에너지파크로 향했습니다. 초중고생들의 체험학습 명소로 자리한 제1전시관은 전기에너지의 원리와 발전에 관련한 주제로 체험학습형 전력산업 홍보관으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 다양한 정시기법을 통해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던 중 1층의 마지막 전시관 코너가 화백 김재열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곳은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요 설비 모형들을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과정과 화력발전소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었습니다. 또 발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날개수가 3개일 때 가장 많은 양의 회전수와 전기량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1층에 있는 체험 홍보관을 제가 와서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서 아마 우리 전기 에너지, 소위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 방식이라든가 또 전기를 절약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모두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한국전기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한국전력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1887년 3월 경복궁의 건천궁에서 최초로 전기불이 밝혀진 이래로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 전기는 2009년 해외 원전 사업 수출로 이어지며 세계 곳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력 개통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송전망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다중 환상망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영흥 화력발전소를 축소 제작한 모형도도 둘러봤는데요. 전기가 생산되어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닥 LED 흐름 조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 화력발전소를 움직이는 중앙 제어실. 이곳에서는 현재 운전 중인 1, 2, 3, 4, 5기 발전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제어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쉽고 편하게 쓰고 있는 전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다 둘러봤는데요. 우리 한국전력 120년의 역사를 시작에서부터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출까지 하는 그런 역사의 홍보관으로서 충실히 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한등극이라든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다른 태양열 모든 전기들이 많아져서 조금은 소홀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홍보관을 통해서 우리의 전기의 소중함 또는 전기 전력의 그 에너지의 그 어떤 그 절약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좋은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보람 있는 전시관을 제가 둘러봤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산사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흙내음. 숲속 향기에 도취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어느새 고즈넉한 산사, 통일사에 다다랐는데요. 이 사찰은 육사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정수함이라고 불렸으나 조선 고종 7년에 육사대사가 5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정수함을 개명하여 쌍계사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1983년 대규모 중찰불사를 이루고 일사후퇴 당시 학도병 분대장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고인이 된 남편의 넋을 기리고 조국의 평화토기를 영험하기 위해서 세워진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을 짓는 것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창건 당시 개인 사찰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의 절로 승인받은 후에나 통일사를 세울 수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절을 짓겠다고 했을 땐 선뜻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맨발로 산 아래에서 골재를 이어 날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렵게 절을 짓고 고인이 된 남편의 넋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발언을 드리기 시작한 후엔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찾아와 고향 앞바다를 바라보며 생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도 채 안 되는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기도 하고 어설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돌아가신 장욱진 화백님이 계시는데 그분 우리 한국의 전통 가옥도 보이고 초가도 보이고 원두막도 보이고 이런 배경에 나오는 그런 그림 같은 집이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정말 꼭 그려보고 싶다고 내가 감흥을 받았고 무슨 뭐 건축적 의미라기보다도 오히려 정말 절실했던 그 당시에 창건자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그렸는데 모르겠어요. 좀 더 과장되게 기둥도 이렇게 양쪽으로 휘어져 있고 그러나 작은 풍경 소리가 아마 바람 불면 날 것 같기도 하고 고즈넉하게 잡은 통일사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여기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절 같은데 굉장히 참 소박한 것들이고 그런 심정으로 이 최초의 복덩을 그렸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민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도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까지 담겨진 것 같습니다. 통일사를 뒤로하고 조금 더 산을 거닐어 보기로 했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소사나무 군락지를 오르는 내내 향긋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는데요. 걷는 만큼 깊어가는 가을을 가슴 깊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사봉 전망대에서 내다보는 서해의 조망 역시 산행의 또 다른 재미일 텐데요. 시원하게 펼쳐진 수평선 너머 감청빛 바다에 온몸이 물들 것만 같고요. 마치 영흥도 섬 전체가 모두 나만의 세상인 것 같은데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줄 것 같은 바다를 보니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통일사를 거쳐서 123m, 해발 123m의 국사봉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그 길에 조금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속이 시원해서 너무 잘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인천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사방이 확 트인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국사봉에 대한 애착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주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그 등산 코스와 또 이런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함께 즐기고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보며 거칠애와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조용히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영흥도 국사봉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영흥도 여행 스케치의 마지막 여정지, 장경리 해변입니다. 백사장 좌측에 작은 동산 너머로 보이는 풍력 발전기는 운치를 더해줬는데요. 1km 이상 드넓게 펼쳐진 긴 백사장을 보고 있노라면 여백의 미를 살린 한 폭의 한국화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은 없고 바람이 만든 무늬만 끝없이 펼쳐져 하늘과 맞닿은 해변. 그곳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림을 그리니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에 이만한 천의 절경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넋을 잃고 그림을 그리는 사이 어느덧 해가 떨어지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영흥도는 여느 서해와 마찬가지로 일몰이 유명한데요. 장경리 해수욕장으로 떨어지는 낙조는 두고두고 추억하고 싶을 정도죠. 서해의 갯벌을 붉게 물들이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의 풍광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감동을 전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나는 장경리 해변에 와서 아스라이 멀리 보이지만 그 해송 사이로 보이는 풍경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석양이 비치지만 멀리 볼 바깥에는 아주 밝은 빛깔의 물빛이 보이는 환한 것이 아마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이 하늘이 하도 변화무쌍해서 그다음에 노란빛과 빨간빛, 그다음에 잿빛들이 섞여서 있는 그런 하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저녁 노을이 돼서 사실은 여기는 별로 관광객도 없고 거니는 사람도 없어서 좀 쓸쓸해 보이지만 그래도 시원스러운 해변의 풍경을 제가 하늘 한 점 그렸습니다. 그작 1시간 정도 거리에는 이와 같은 섬과 또는 연육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그 해수욕장, 또 모래사장, 그 다음에 이런 사찰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늘 보석처럼 느껴지고, 멀리 여행 가기보다는 우리 지역 인천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재미나고 보람 있는 관광지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 오늘 그림은 이렇게 조금 어두워져서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주 만족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스러운 그날 오후 저녁 시간에 제 그림입니다. 김재열의 여행 스케치 인천 영흥도 편. 숨겨둔 속내를 하나둘씩 털어낼 수 있었던 감미로운 일탈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영흥도 여행 스케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숨겨졌던 영흥도의 구석구석 보석 같은 명소들을 찾아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가려워졌던 영흥도의 매력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만끽하며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내는 속 시원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심을 떠나 영흥도의 매력을 찾아 떠나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이 프로그램은 인천해양관광의 선두, 현대유람선, 이학갈비, 온누리 쭈꾸미, 청기와 장례식장, 캐치옷, 인천교가구, 케이블 TV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